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강민입니다. 네, 일단 강연에 앞서서 사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제가 지금 행동이나 호흡 같은 게 조금 불안정해요. 어제까지도 입원을 해 있어서 지금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가지고 혹시 제스처나 호흡 같은 게 조금 불안정해도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2017년 11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많이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이날은 사실 한 북한 병사가 판문점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귀순한 날입니다. 총 6군데의 총상을 입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이 환자는 과연 어디에서 치료를 받았을까요? 보통 군대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유엔군 헬기에 실려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총상의 정도가 너무나도 심했고 이 정도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중증외상센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아주대학교 병원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외상외과의라고 불리는 이국종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의 집도하에 3차례 대수술이 진행되었고, 이 대수술 끝에 귀순한 북한 병사는 완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사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중증외상센터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들어보셨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증외상센터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라고도 불리는 중증외상센터는 교통사고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 환자에 대해서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전용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을 갖춘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상 전용 전문 치료센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중증외상센터가 있을까요? 다들 머릿속에 숫자 한 개씩은 생각을 해놓으셨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총 13개의 중증외상센터가 운영 중이고 4개의 중증외상센터를 더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개의 중증외상센터에는 180여 명의 전문의와 900여 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사실 수치만 듣고서는 왜 뭐가 문제야?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3개의 중증외상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을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10개의 중증외상센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80여 명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10개의 중증외상센터가 있고요. 그러면 한 개의 중증외상센터에는 18명의 전문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외상센터에는 마취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등등 많은, 최소한 10개의 과가 있겠죠. 저는 또 계산의 편의상 9개의 과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중증외상센터에는 최소한 동시에 9명의 전문의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365일 매일매일 12시간씩 빠짐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학생분들 많으니까 수업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지금 방학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학도 없고 그저께 같은 광복절도 없이 한마디로 빨간 날 없이 매일매일 365일 학교에 나와서 12시간씩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제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근데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집필하신 골든아워라는 책을 보면은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들은 36시간 연속 근무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어떤 의사들은 1년에 4번밖에 집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헬기가 떠서 한번 와봤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사생활과 직장생활이 구분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책을 좀 더 읽어보시면은 매년 중증외상센터에서 직원들이 쓰러져서 나간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료진, 즉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들이죠. 이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센터 수가 우리나라에 총 13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센터 수가 부족하다 보니 외상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 외상 센터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골든아워를 놓쳐서 죽는 환자의 수가 연간 8천여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중증 외상 센터가 많았다면, 뭐 이동하는데 시간이 짧았다면, 골든아워를 지켰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1년에 8천여 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뭐 다시 의료진들의 고충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중증 외상 센터 의료진의 특성상 이제 이렇게 헬기 구조를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헬기 구조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증 외상센터의 의료진들은 이 헬기 구조에 임할 때 본인이 헬기 구조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쓰고 헬기 구조에 임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남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희생마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의료 구조용 헬기인 닥터 헬기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닥터 헬기마저도 야간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우리나라 중증 외상 센터들은 소방 헬기를 빌려 타는 실정인데 이마저도 주변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어서 굉장히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 헬기가 출동을 하면서 내는 소음의 크기와 앰뷸런스가 출동하면서 내는 소음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앰뷸런스 소리였어도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찌어찌해서 헬기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헬기가 착륙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뭐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서 도로 위에 헬기 착륙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도로 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에까지도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의료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3배밖에 넓지 않은데 중증 외상센터는 총 90개소로 우리나라의 약 7배입니다. 닥터 헬기 계류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6군데밖에 없는데 독일의 경우 88군데로 우리나라의 14배 이상입니다. 또한 이번 헬기가 떠도 착륙 지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듯이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도로를 통제를 하고서라도 도심 한복판에 저렇게 착륙을 해서 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요.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을 가진 나라죠. 이국준 교수님을 필두로 우리나라의 중증 외상센터들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균 선장 구출 작전 이후 우리나라에도 중증 외상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중증 외상 환자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겠구나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 속에서 말이죠. 사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기에 많은 병원들에서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이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이후 시간과 함께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던 중증 외상센터라는 존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병사 귀순 사건 이후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의 문제점들과 함께요. 이국준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국민이 동감했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개선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시간과 함께 우리는 또다시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와중에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됐을까요? 지속적인 관심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들의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팀 트라우마, 중증 외상 팀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만이 지금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적어도 제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